자,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알려주셔야 될 것 같고 ASML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또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모건 스탠리와 함께 있네요. 자, 목요일이 됐습니다. 하는 금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드리도록 할 테니까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할 테고 자, 일본에서 수출입 동향과 생산자 물가지수 독일에서 나옵니다.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까지 자, 그리고 TSMC 실적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TSMC 실적 그리고 ASML 실적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의 실적까지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간략하게 경제 지표 주요 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 봤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앞서 예고해 드렸던 중요한 이슈 체크 하나씩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준비한 쪽은 CPI와 PPI입니다. 그리고 이 지표들이 최근 시장과 경제 전반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나오는 공식적인 물가 지표들이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 매우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일정에 4월 10일이죠. 4월 10일에는 3월 CPI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11일에는 PPI입니다. 이거는 다 현지 시간 기준이라는 점 체크. 자, CPI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좀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이런 데를 가잖아요. 그때 물건을 살 때 체감하는 그 소비자 생활 물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PPI는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 때 드는 공장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둘 다 인플레이션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핵심적인 지표라고 볼 수가 있고 이번 발표 특히 더 주목받는 이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발표되는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2월부터 중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10% 기본 관세를 부과를 했고 4월까지 그 범위를 계속해서 넓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달 CPI는 일단 어떻게 나왔을까? 2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낮았거든요. 그렇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 자, 3월은 어떨까?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3월 CPI에서 관세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세가 붙으면 기업들은 그 부담을 소비자들한테 전가를 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즉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 마트 물가도 오릅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이번 CPI 수치가 3%에 근접하거나 3%를 넘은 가능성도 배제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블룸버그에 따르면 만약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미국의 CPI가 4%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는 연준의 목표치인 2%를 2배 이상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이게 만약 현실이 된다면 연준이 금리 정책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이어서 PPI,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 자, PPI는요, 기업들이 재료를 사거나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겪는 비용을 반영합니다. 시장에서는 3월 PPI가 전달보다 약 0.2%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PPI 안에서도 항공료, 입원 치료비 같은 세부 항목입니다. 이 항목들은 연준이 중시하는 또 다른 지표 PCE 물가 지수에 영향을 줍니다. 결국 PPI가 오르면 기업들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게 다시 CPI에 반영돼서 소비자 물가를 밀어 올리는 구조이죠. 이쯤에서 한 가지 흐름 짚고 가면 좋겠습니다. 이번 CPI, PPI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물가 상승 때문이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흐름, 즉 관세에서 기업 부담에서 소비자 정가에서 인플레이션, 이 순환고리가 무서운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최근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초강수를 뒀죠. 거의 100년 만에 가장 강한 무역 장벽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중국도 보복 관세로 맞대응을 하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전쟁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 주식 시장은 일단 오늘 전까지는 팬데믹 이후 최악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S&P 500은 일주일 사이에 9%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 20% 이상 빠지면서 약세장에 진입했습니다. 다우지수도 조정받았습니다. 관세 발표 직후에 단 이틀 만에 시가총액 5조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이건 이틀 연속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였다고 합니다. 자, 시장의 불안은 바로미터인 공포지수, 그러니까
딕스도에서도 좀 알아갈 수가 있는데 2020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바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악세 심리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시장은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 그리고 연준이 어떻게 대응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CPI가 3% 후반 혹은 4%에 근접한다면 연준의 금리 인상보다는 오히려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시장에서는 올해 연준이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물가가 바로잡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물가뿐만이 아니라 기업 실적, 소비자 심리 지표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발표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미국 소비자들이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중요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최근 연준 인사들도 이 지표를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정리하자면 이번 주에 그러니까 오늘 밤에 CPI, PPI 발표는 단순히 물가가 얼마 올랐다 수준이 아니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실제로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기 시작했는지를 보여주는 첫 공식 신호탄입니다. 만약 이 수치들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그건 단순한 물가 상승이 아니라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우려로 번질 수 있고요. 반대로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관세의 영향을 아직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CPI, PPI 발표 단순한 경제 지표 넘어서 향후 미국의 통화 정책, 글로벌 증시 흐름, 그리고 심지어는 무역 정책까지 영향 줄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